옛날 옛적 높은 산자락에 청운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푸른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둘러싸인 그곳은 속세의 시끄러움과 멀리 떨어져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곳이었지요. 그 절에는 묵헌이라는 젊은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묵헌은 명문 양반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형이 과거에 급제하자 가문의 전통에 따라 출가한 몸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시와 경전을 익혀 학식이 깊었던 그는 23세 나이에 호련히 속세와 인연을 끊고 청운사의 문을 두드렸지요. 이 산길이 끝나는 곳에 나의 운명이 있을 터이니. 첫눈 내리던 날 묵헌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산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묵헌은 불경을 읽고 예불을 올리고 좌선을 하며 수행자의 길을 꾸준히 걸었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그의 학식과 성실함을 인정했고 주지 스님은 그를 아끼는 제자로 여겼지요. 하지만 묵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름 모를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택한 길이 아니었기에 수행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늘 그를 따라다녔지요. 밤이면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마음속 심연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과연 내 길인가? 묵헌이 스스로에게 묻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청운사 뒤편에는 낮은 돌담이 있었고 그 너머로 작은 산길이 이어졌지요. 그 길은 마을로 내려가는 지름길이었는데 가끔 나무꾼이나 약초꾼들이 오가는 길이었답니다. 묵헌은 종종 그 담장 근처에서 경전을 읽거나 명상을 하곤 했어요. 그날 저녁 묵헌은 담장 근처에서 홀로 독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산마루에 걸려 붉은 빛을 토해내고 있었지요. 목탁 소리와 함께 경을 읊던 그의 귀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 너머 산길을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지요. 그 산길을 걷던 이는 연서라는 기생이었습니다. 연서는 16의 기생이 되어 지금은 28, 시와 글씨, 검은고에 뛰어난 재주로 이름을 떨쳤지만 권세 있는 사대부가의 첩자리를 거부하여 하급 기방으로 내려온 몸이었지요. 남들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연서는 제 운명은 스스로 정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품고 있었답니다. 적어도 내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팔지 않으리. 연서는 매주 한 번씩 산속 약수터에 물을 길러오곤 했는데 그날도 물동이를 들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청운사에서 흘러나오는 독경 소리에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 무언가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는구나. 연서는 문득 떠오르는 마음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소매 속에서 작은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먹을 가는 것도 잊은 채 그녀는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시 한 수를 적었지요. 꽃은 피고 지는 것이 운명이나 담장 너머로 전하는 마음은 누가 막을 수 있으야. 연서는 잠시 자신이 적은 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돌담 위에 올려두고 사라졌지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첫 별이 빛나기 시작할 무렵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묵헌은 뒷마당을 쓸다가 담장 위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람에 날아온 낙엽인가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성스레 접힌 종이었지요. 주위를 둘러보고는 조심스레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 시구를 읽는 순간 묵헌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누구의 글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는 하루 종일 그 시구를 곱씹었습니다. 경전을 읽는 중에도 공양을 하는 중에도 그 글귀가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밤이 깊어 절의 모든 등불이 꺼진 시간, 묵헌은 자신의 침소에서 작은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습니다. 여러 번 망설이다가 마침내 답장을 적기 시작했지요. 담장은 절과 세상을 가르지만 바람은 자유롭게 넘나드는구나. 그 바람에 이 마음을 실어보내도 될까? 긴 고민 끝에 적은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그는 이튿날 아침 일찍 아무도 없는 시간에 담장 위 같은 자리에 그 편지를 올려두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편지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흘에 한 번, 나중에는 사흘에 한 번, 그리고 마침내는 매일 밤 답장이 오갔지요.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글씨로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답니다. 오늘 내린 봄비가 꽃이 필 적시니 그대의 마음도 적셨는지요? 새벽녘 산사의 종소리가 꿈속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대의 기도 소리였을까요? 묵헌에게 이 편지는 무심히 살아가던 일상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경전에서도 스승의 가르침에서도 찾지 못했던 떨림이
그 편지 속에 있었답니다. 연서에게는 기방에서 외롭게 지내는 날들의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지어도 그것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고 상대방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었지요. 두 사람 모두 서로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 없는 글자들이 더 깊은 마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그들은 편지 속에서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름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편지에는 점점 더 많은 진심이 담겼지요. 글자 하나하나에 서로의 숨결이 스며들었답니다. 오늘 달빛이 유난히 밝습니다. 당신도 같은 달을 보고 계신지요? 꿈에서 본 연못가의 풍경이 내내 마음에 남습니다. 그곳에 당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본 제비들이 짝을 이루어 날아가는 모습이 왠지 부러웠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무커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편지를 통해 피어났지요. 연서는 시를 짓고 글로 마음을 전하는 데 능숙했기에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이 끌어냈답니다. 여름의 끝자락, 무커는 자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밤이면 가슴이 설레었고 답장을 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스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감정이 수행자의 길에 어긋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서도 그 편지의 주인이 절의 스님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글을 읽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버렸지요. 기방의 삶은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고 밤마다 울려 퍼지는 풍악 소리 속에서 그녀는 담장 너머의 고요를 그리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은 두 사람에게 시연을 가져왔습니다. 늦은 밤 무컨이 촛불 아래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뜻밖의 방문이 열리고 청운사의 주지스님이 들어왔지요. 무컨아, 자정이 넘었는데 아직 깨어있느냐? 당황한 무컨은 급히 편지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무컨의 책상 위 편지들을 보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무컨 스님, 세속의 인연에 마음을 두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그 편지를 끊으시오. 주지스님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눈빛에는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젊은 수행자였고 마음의 방황을 겪어봤기에 무컨의 상황을 이해했지요. 내일부터 백일 기도에 들어가시오. 마음을 비우고 본래의 뜻을 되새길 시간이 필요하오. 무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 관계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음을 알았지요. 하지만 손은 자꾸만 붓을 찾았고 마음은 담장 너머를 향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무컨은 청운사의 뒷산 작은 암자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지와 그 너머의 사람에게 가 있었지요. 열흘이 지나자 무컨은 몰래 암자를 빠져나와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쌓여 있었지요. 열흘째 답장이 없어 걱정했습니다. 괜찮으신지요? 아프신 건 아닌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발 작은 글 한 줄이라도 남겨주세요. 무컨은 그 편지들을 품에 안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밤새도록 그것들을 읽고 또 읽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짧은 답장을 적었습니다. 잠시 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함없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방에서는 연서에게 다시 혼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압적이었지요. 도성의 높은 벼슬아치가 그녀를 첩으로 들이려 했고 기방 주인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겼답니다. 이번 주 내로 결정해야 하네. 그대의 나이가 어리지 않은데 이런 기회가 또 오겠나? 연서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지요. 기생의 몸으로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무컨의 답장이 왔고 연서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담장 너머로 작은 목소리를 전했지요. 내일 밤 담장 아래서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무컨은 그 쪽지를 읽고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계율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그도 단 한 번이라도 편지의 주인을 만나고 싶었지요. 그는 다음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담장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연서였지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당신이 편지의 주인이군요. 묵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매일 밤 이곳에서 당신의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묵헌은 연서의 아름다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편지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깊이가 있었지요. 함께 떠납시다. 세상도 절도 없이 오직 마음 하나로. 연서의 말에 묵헌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원했던 것이었지만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꿈이었지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마침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스님입니다. 이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연서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지만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지막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묵헌은 자신이 양반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형을 대신해 출가했던 일, 연서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기생이 되었던 사연을 이야기했지요. 그들의 대화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동이 틀 무렵 아쉬운 작별을 고했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묵헌의 말에 연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지요. 이튿날 묵헌은 담장 위에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인연 이제 놓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연서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래도록 담장 아래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지요.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절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묵헌은 다시 고요한 수행의 날들로 돌아갔습니다. 백일 기도를 마치고 청운사로 돌아온 그는 더욱 열심히 불경을 읽고 명상했지요. 바깥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연서의 편지와 그날 밤의 기억이 깊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담장 넘어 들려오던 그 목소리를. 가을이 깊어갈 무렵 묵헌이 뒷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애잔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어요. 연서의 연주였습니다. 묵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마음을 맡겼지요.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그날 밤 기방에서는 연서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놓고 아무도 모르게 떠났다고 했지요. 도성의 벼슬아치는 크게 노했지만 이미 연서의 흔적은 사라진 후였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지요. 묵헌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면 홀로 담장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의 마음속에서 연서의 자취는 점점 더 선명해졌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묵헌은 열심히 수행했고 마침내 청운사의 중견 스님으로 인정받게 되었지요. 주지 스님은 그를 불러 새로운 임무를 맡겼답니다. 묵헌 스님, 산 너머 작은 암자의 새로운 비구니들을 지도해 주시오. 그들은 아직 불법에 익숙지 않으니 경전을 가르치고 수행을 이끌어 주셔야 하오. 묵헌은 주지 스님의 지시에 따라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5명의 비구니가 있었지요. 그중 한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어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에 묵헌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지요. 매주 2번 묵헌은 암자를 찾아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얼굴을 가린 비구니에게 묘한 친밀감을 느꼈지요. 그녀는 말은 적었지만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시와 글씨에도 재능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묵헌이 법화경을 강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중생의 마음과 불심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문득 예전에 연서와 나누었던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지요. 마음은 담장도 넘나드는 것이니 결국 모든 장벽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얼굴을 가린 비구니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묵헌은 순간 가슴이 떨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지요. 세월이 흘러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청운사의 작은 암자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불상을 모시고 중공식을 올리는 날 전국에서 많은 스님들이 모였지요. 그날 축사를 맡은 이는 산 너머 암자의 비구니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 땅에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 목소리를 들은 묵헌은 깜짝 놀랐습니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지요. 그는 비구니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녀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지요. 묵헌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연서였습니다. 3년 전 기생의 삶을 버리고 비구니가 된 것이었지요.
묵헌은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에야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당신이 어떻게? 연서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이름도 욕망도 모두 버리고 제가 걸을 수 있는 길을 택했지요. 그녀는 기생의 삶을 버리고 멀리 남쪽 지방의 절에서 비구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3년의 수행 끝에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자신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었기에 운명이 다시 이끌어 주었다고 말했답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묵헌의 질문에 연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장 너머 당신의 목소리를 듣던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이미 이 길을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묵헌은 자신의 침소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연서와 주고받았던 모든 편지가 고이 접혀 있었지요.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난 후, 그는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았지요. 이튿날, 묵헌은 우연히 경전 사이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필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모든 이름을 벗고 그대 곁에 바람이 되고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묵헌은 사찰 뒤 단풍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연서가 고요히 앉아 있었답니다.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계셨군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란히 앉아 한 장의 종이에 서로의 시를 나란히 적었지요. 청운사의 스님과 비군이라는 존재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불법의 길을 함께 걸어갔답니다. 금기라 불리던 그들의 인연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화를 찾았지요.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답니다. 청운사에는 두 사람이 함께 쓴 시집이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시집의 이름은 담장 너머 피어난 꽃이었지요. 시집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것, 이 생에서 만남이 있었으니 다음 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리. 담장은 무너져도 마음은 영원하리. 이렇게 예시하기는 끝이 났습니다만 사람들은 아직도 가을밤 청운사를 찾으면 누군가 시를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모든 장벽을 넘어선 묵헌과 연서의 사랑의 울림이 아닐까요?